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방금 전에 FOMC 회의가 끝났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파월 의장이 야, 나는 솔직히 할 만큼 했다. 뭐 이것보다 더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요. 우선은 금리는 동결했고요. 점도표에서 한 25bp씩 두 번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약간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파적이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금리 인하 좀 덜하네? 이런 분위기긴 했는데 아주 큰 의미는 없었고요. 성명서의 내용에도 조금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증가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추가됐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경제 전망과 관련돼서도 인플레이션 추정치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향됐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는데 그 폭이 시장이 걱정돼 라고 했던 것보다는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중요했던 표현은 이 QT 축소가 되겠습니다. 뒤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은 지금 QT, 그러니까 자산을 줄이고 있는 그런 QT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트랜지토리. 일시적이야. 인플레이션 오더라도 그 일시적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점도표는 이렇게 25bp씩 두 번 인하한다라는 것이 반영됐는데 12월에 비해서 약간 더 매파적이었다. 근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중립금리, 마지막에 이 중립금리는 큰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성명서에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말은 내가 못하겠네요. 이런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QT라는 것은 QE는 여러분 돈을 풀기잖아요. QT는 그냥 돈을 걷어들이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QE 돈 풀기를 엄청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돈 너무 많이 푼 것 같은데 이거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QT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걷어들이는 속도가요, 처음에는 60빌리언 달러로 굉장히 빨리 하다가 작년부터 25로 줄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5빌리언으로, 그러니까 거의 다 줄인다. 이제 QT는 사실상 끝났다. 근데 이거 5를 왜 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뿐만 아니라 연준에서 계속 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만 걷어들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전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면요, 12월 달에는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다 이게 트럼프 때문이야 라고 이제 파월이 한마디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25년은 올렸는데 26년은 안 올렸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야 지금, 이런 이제 분위기라는 거죠.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은 커졌고 리스크는 하방적으로 좀 커졌어. 이게 좀 잘 모르겠어,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GDP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커졌고 인플레이션은 원래 좀 잘 모르겠어, 이런 분위기긴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걱정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코로나 당시만큼이나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해질지에 대해서는 연준 의원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파월 인터뷰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되겠는데요. 웰컴 투 T-월드, 이렇게 트랜지토리, 기억나지?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파월의 발언은 매파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둘기적이지도 않고 약간 오리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말들을 거의 안 했다, 이런 이제 분위기였고요. 그래도 중요했던 문구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금리 인하? 서두르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금 시장의 이 타이트니스, 그러니까 자금 시장이 좀 빡빡해진 것 같은데, 이게 돈이 좀 많아야지 금융시장이 이게 잘 굴러갈 텐데, 이게 이제 윤활유처럼 이게 돈이 많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자금 시장에 이거 왜 이렇게 뻑뻑하지?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QT를 종료했다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파월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다음 달 지표 보고 얘기할게요. 요 얘기는 이번 달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는 관세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한번 강조했고요.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만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관세는 일회성적인 충격이고 이건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만 거기다 돈 걸 거야? 라고 하면 돈은 안 건다 라는 이야기죠. 위에 있는 그림은요,
5년 후에서 10년 후쯤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아요? 낮아질 것 같아요? 올라가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크게 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돈을 걸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나 돈 걸 정도는 아니야 라는 거죠. 돈 내기는 안 하는데 난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난 돈은 안 걸어, 이런 이제 분위기. 뭐가 맞을까? 밑에 있는 게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파월은 이야기한 것 같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게 미시건 대학교에서 설문조사한 거에 보면은 완전히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이 그림 보세요. 아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와, 이거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에 대해서 파월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 아웃라이어.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데이터 좀 안 맞은 것 같아 라고. 근데 내가 보고 있긴 한데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소프트 데이터,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데이터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하드 데이터는 옆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아요. 근데 심리가 완전 쫄았다라는 거죠. 요것은 결국은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썼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물가가 다시 올라가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이거 진짜 그러면 난감한데, 그런 상황만 아니면 지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파월 의장도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면 연준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연준이 개입한다는 얘기는 긴축, 금리 인상한다는 거죠. 그거 안 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사라질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세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일시적. 이렇게 얘기하면서 T월드, 일시적이라니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 말을 놓치지 않았죠. 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2021년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을 때, 노란색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일시적이라는 말을 파월이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상당히 파월 입장에서는 꺼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어제 또 진짜 많이 했다라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웰컴 투 T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서 뭐 난리가 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연준의 스탠스는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같은 거 할 거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시장도 좋다, 아주 좋다,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해고도 안 하고 고용도 안 하고 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경기 침체 위험? 그거는 조금 높아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높진 않아.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표현했고, 그리고 QT, 긴축도 좀 줄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축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빅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빅스는 굉장히 낮아졌는데, 잠깐만, 주가는 좀 안 올라가네요. 주가는 나스닥은 빠졌다가 안 올라갑니다. 더 안 빠지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빅스가 내려오는 것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의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M7이라고 하는 미국의 빅테크에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펀드 매니저들이 급하게 이 비중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나 많은 투자자들이 빅테크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오르면 줄여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쨌든 비둘기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2년물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달러는 고만고만한 모습입니다. 달러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유로화를 엄청 강세로 보내놓긴 했거든요. 유럽 주식을 진짜 많이 샀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나? 이런 고민을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은 급등세를 유지했고요. 어제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비트코인이 5%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계속 유출되기만 했었어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 요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내일 어디 가서 연설을 한다는데요. 디지털 에셋 서밋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연설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비트코인도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파월은 제가 생각할 때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FOMC가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나스닥은 시장에 얼마나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이 글은요, 제가 무료로 공개해 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